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육군에 근무하는 한인 병사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군법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후 탈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판매세와 법인세, 휘발유세 등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이 6천만 달러 삭감되면서 적지 않은 급식 메뉴들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 현행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40세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 씨는 지난 2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재외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완화를 넘어 75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재외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재외 동포 사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외 동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 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 국적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나 60세로 낮추자는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에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 역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오늘부터 이틀간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31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이후 점도표를 통해 올해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데다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이런 기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2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치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21만 6천 건으로 나오는 등 노동시장과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7.9%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3월 동결 전망은 한 달 전만 해도 11.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2.4%로 늘어났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FOMC를 통해 기존 긴축 기조에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둘기파적 목소리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육군에 근무하는 한인 병사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군법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후 탈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이 긴급 수배를 내린 후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모 병장은 지난 19일 워싱턴주 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맥코드 기지 법원에서 열린 군법 재판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 및 3건의 아동 음란 행위 유죄 판결을 받고 6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계급 강등과 급여 및 수당 박탈 그리고 불명예 제대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판결을 받은 후 탈영했습니다. 이후 바로 군 당국의 수배 대상이 됐고 당국은 그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수배를 내리고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범죄수사단은 그를 추적한 끝에 지난 26일 워싱턴주 레드몬드 지역의 한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군 구치소에 이송돼 수감 중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부인 태미 머피의 연방 상원의원 도전에 지나치게 많은 주정부 자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주정부 홍보가 머피 여사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태미 머피 여사가 지난해 11월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이후 뉴저지 주정부는 그녀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머피 여사의 연방 상원의원 출마 선언 직후 머피 부부는 주지사 저택에서 열리는 할러데이 오픈하우스를 홍보했습니다. 주지사 관저 오픈하우스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머피 여사가 출마를 선언한 뒤 뉴저지 주민들을 초대해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태미 머피 여사의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주정부가 각종 이벤트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여사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산모가 병원이나 출산시설에서 둘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머피 여사의 발표와 머피 여사의 뉴저지주 모자보건위원회 이사회 위원 발표, 2024년 신년 연설 특별 게스트, 둘라 액세스 법안 서명 축하, 산모 건강 인식의 날 기념 라운드 테이블 주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태미 머피 여사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기소 이후 선거에 출마했고 뉴저지의 한인 2세인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부인으로서 환경교육 강화 및 영아 사망률 감소 운동 등을 추진했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세금이 인상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판매세와 법인세, 휘발유세 등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스타레저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의 세수 감소 대책으로 판매세와 법인세, 휘발유세 등의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트랜짓이 열차 및 버스 요금을 7월부터 15%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다음 달 머피 주지사가 공개할 주정부 새 예산안에 세금 인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2023-2024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의 세수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연방정부 지원금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수 증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머피 주지사는 과거 판매세율을 7%로 복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판매세율보다는 지난해 12월 종료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추가 세율 적용 조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할증을 폐지한 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세를 올릴 경우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이 $6천만 삭감될 예정입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인기 메뉴를 포함한 적지 않은 메뉴들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 전문 매체 초크베트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급식 예산도 $6천만 삭감됐고 이에 따라 브리또와 쿠키, 치킨, 만두 등 인기 메뉴를 포함한 기존 카페테리아 메뉴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시 정부는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급증으로 인해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시 교육국의 예산은 올해까지 약 $10억 삭감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일부 예산 삭감을 복원했지만 급식 예산에 대한 복원 언급은 없었습니다. 초크비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학교 메뉴에서 메인 요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옵션으로 제공되는 치킨 텐더와 샐러드, 감자튀김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고 2월부터는 구운 닭다리살과 과카몰리, 살사 등도 제외됩니다. 아침 식사 키트와 프렌치 토스트 스틱, 치아바타와 고구마 오트밀 머핀 등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교육국의 국립교 급식 책임자인 크리스 트리카리코 책임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메뉴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일부 학생은 좋아하는 메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히면서 칩을 이식받은 사람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며 이 기술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심각한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뇌 임플란트를 사용해 커서를 움직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거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중증 마비 환자가 뇌의 신경 신호를 이용해 컴퓨터와 같은 외부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뇌 임플란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연구수행 승인을 받고 같은 해 가을에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뉴럴링크 외에도 싱크론,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 파라드로믹스, 블랙락 뉴로테크 등 여러 기업들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라드로믹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인간 대상 첫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납은 독성을 가진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납 검사 키트로 스탠리 텀블러를 테스트한 결과 납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납과 접촉하면 색이 변하는 용액에 면봉을 적신 후 이 면봉으로 텀블러 내부 바닥 등 곳곳을 문지르면 면봉색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측은 텀블러 바닥을 밀봉하는 데 사용된 재료에 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탠리 대변인은 제조 과정에서 제품 바닥에 자리한 진공 단열재를 밀폐하기 위해 업계 표준 입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 밀폐 재료에 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밀폐되면 이 부분은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층으로 덮여 소비자가 닿을 수 없다며 소비자가 접촉하는 어떤 스탠리 제품의 표면에도 납이 존재하지 않고 내용물에도 납이 없다며 안심하라고 부연했습니다. 텀블러가 파손되거나 극단적인 열에 노출되거나 제품 의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납이 노출될 위험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리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NS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기가 더욱 상승하며 $45짜리 40온스 용량의 퀸처 한정판은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엘라베마주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이 처음으로 집행된 이후 오하이오주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는 2018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질소 방식을 통해 다시 사형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2018년 7월 18일이었는데 이후 오하이오주는 독극물 주사에 쓸 화학물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질소를 이용한 사용 방식은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시간은 최소 15분 또는 심장박동이 멎은 후 5분 가운데 긴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뉴욕주 팁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식당 이익단체 뉴욕시 접객연맹이 29일 우려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연맹이 지난달 뉴욕시 879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주의 97%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88%는 식당 운영에 재앙 수준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5%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업주가 직접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응답자의 76%는 음식값을 올려서 간극을 메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맹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가 결국 외식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 벨론 전 뉴욕시의원이 5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8일 뉴욕포스트는 벨론 전 시의원이 27일 자택에서 치명적인 심장마비 증상을 겪고 인근 플러싱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론 전 의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사이드와 와이스톤, 베이테라스, 칼리지 포인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19선거구 뉴욕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1년에 4번씩 코리안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한인 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보였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론 전 의원의 장례식 미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에 플러싱 세인트 앤드류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로열 캐리비언 그룹의 세계 최대 크루즈 아이콘 오브 더 시스가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스는 무게 25만 800톤, 길이 365m로 타이타닉호 5개 규모에 달하는 초거대 선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20개 갑판, 7개 수영장, 6개의 워터슬라이드, 40여 개의 식당과 바, 라운지 등 외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최대 7,6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크루즈 선박의 LNG 연료 사용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LNG가 선박용 경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률이 120% 이상 높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후까지 한때 적지만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